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자, 15번 보겠습니다. 좀 더 속도 좀 올릴까요? 15번 보시면, 자, 천체를 관측하는 동아리에서 모두 6명이 별을 관측하기로 했어요. 자, 6명. 자, 잘 봐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 2, 3, 4, 5, 6 숫자를 했는데, 자, 지금 여기 중요한 건 2명이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갖고 나머지 4명은 자신의 번호랑 다른 번호가 적힌 카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것도 그 교란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대신에 2명 빼고 2명은 자기가 저 있고 남의 거 갖기 싫대. 자, 그럼 봐봐. 현재 상황이 1, 2, 3, 4, 5, 6이 있잖아. 근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4명일 때는 이렇게 서로 그 남의 거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 9가지를 했고 5명이면 44가지를 했죠. 요거 좀 외워놓자 했어. 6명은 뭐 굳이 외워놓진 않죠. 근데 뭐 굳이 쓰라면 9 더하기 44를 해서 그 44가 5명이었으니까 그거 해당되는 걸 곱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53 곱하기 5를 하면 답은 나오죠. 200 뭐 몇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2명 빼고 나머지 4명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그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러면 자기가 자기 카드 가질 2명 고르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세야 되죠. 걔네들 빼고 나서 이제 남은 4명 가지고서 이제 이 교란수 돌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좀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기 중에서 6명 중에서 자기 카드 가질 사람 2명 뽑는 방법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어떻게 세면 되냐면요. 그냥 이렇게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 11, 12, 13, 14, 15이죠. 2개씩 뽑아내는 상황.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조합을 배웠다면은 조합을 쓸 수 있는데 조합을 안 배우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우리 저 반장 부반장 뽑는 상황과 대표 2명 뽑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식을 이렇게 썼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6시의 의미인데 6 곱하기 5 이거는 만약에 서로 구분이 되면은 이걸로 끝나지만 순서는 상관이 없죠. 2로 나눠주는 거. 그러면 3, 5, 15, 15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제 얘는 교란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2명이 뭐 이래서 나는 뭐 1번, 2번은 자기 카드를 쓴대. 그럼 남은 4명이 이제 뭐예요? 얘네가 이제 교란수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워놨기 때문에 4명짜리이기 때문에 이건 경우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우 이거 이거 몇이라 했어요? 4명이서 교란수 하는 거? 9가지 5명은 몇이라고요? 44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9가 되는 거예요. 9가지 15가지. 자,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곱하면 되겠죠. 요 값하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 더하기로 정답은 15 곱하기 919 95 45 135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우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의 문제에 2개의 상황이 같이 있는 그런 거죠. 조건이 좀 부과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쪽으로 넘어오실게요. 13쪽.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함수의 개수 쪽이 좀 안 익숙해서 그런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좀 물어볼 건데, 자, 만약에 여기 x가 있어. 자, 여기 y가 있어. 여기 뭐 1, 2, 3이 있고 여기 뭐 4, 5, 6, 7, 8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쏴서 만들어진 함수를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함수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이건 트리도 마찬가지 질문. 자, 여기서 빡 싸가지고 도착되어져서 만들어질 함수는 총 몇 개입니까? 자, 뭘 보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함수라는 건, 자,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1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나씩만 찍어봐. 자, 테리나 얼른 쏠래? 자, 여기서 6으로 갔어. 자, 정우, 2는 6. 뭐, 이렇게 쏘는 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자, 성산이, 3. 자, 이렇게. 답을 갖다 치자. 얘네가 한 번씩 다 싸서 여기에 누군가에 도착을 한 상태로서 이게 한 가지인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겠죠. 이걸 내가 또 복붙해서 여기다 놨으면 이번에는 뭐 1이 4로 갔고 2는 또 4로 갔고 3은 또 근데 8로 갔고 이런 식으로 아무 조건 없이 만들려고 한다면 겹쳐도 상관없죠. 다만 함수에서 그러면 안 되죠. 1이 6도 갔는데 욕심부려서 난 4도 가고 싶고 5도 가고 싶어.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x에 대한 y 값은 반드시 하나씩만 존재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겹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겹치지 못하는 게 있죠. 뭐냐면 1대1 함수의 개수. 만약에 이 상태에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 근데 일단 그냥 함수부터.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땐 1이 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개예요? 선택권이 5개 아니냐는 거야. 5개. 2는 선택권이 그럼 몇 개라고 해야 돼? 5개죠. 5개. 얘가 같다고 못 가라는 법은 없다는 거야. 얘도 5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본적인 함수상에서 함수의 그냥 개수를 구해라, 아무 조건 없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25가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냥 함수의 개수가 아니고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1대1 함수는 이렇게 겹치면 안 되는 거죠. x에 대한 y 값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것과 더불어 x와 y의 값이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1대1로에 대한 관계가 된다. 그럼 1이 만약에 일단 1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5가지라고 하면 2는 선택권이 몇 개를 줄어요. 이건 4개로 줄지 않는 거야. 그럼 나머지 3은 3개로 줄지 않는 거야. 이미 위에 있는 애들이 선택한 애는 가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2, 3은 60, 뭐 이런 식으로 좀 확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문제들이 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1번을 요건 좀 지우고, 자, 21번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풀어내 보면요. 잘 봐봐.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A가 어차피 여기다 이렇게 할게. 1, 2, 3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B가 10부터 15까지. 10, 11, 12, 13, 14, 15까지. 요렇게. 근데 조건이 붙었죠? 자, 여기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F1이 F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F3 빼기 F2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잘 봐봐. 일단은 자, F1이 F3보다는 작아야 된다 했어. 그럼 만약에 F1이 10 같은 데로 가면 F3은 갈 수 있는 게 10 뺀 나머지 11, 12, 13, 14, 15 내에서 갈 수가 있죠. 항상 이해가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봐봐. 1이 막 14로 갔어. 근데 얘가 더 커야 돼. 그럼 3은 막 거의 막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됐죠. 여기밖에 못 가. 심지어 F1이 10으로 가버리면 이건 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원래 자유롭게 막 갈 수 있었어. 뭐 겹칠 수도 있었어. 라는 것들이 깨진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안 나오면 다시 말해줘. 다시 한번 잘 봐. F1이 F3보다 작다고 했어. 그럼 F1이라는 게 뭐야? 1에서 쏴서 나온 이 값을 F1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썼으면 F1은 10, 뭐 이렇게 썼으면 F1은 1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F1의 값이 F3에서 쓴 값보다는 더 작아야 한다 했으니까 만약에 F1이 10 같은 데로 가면 F3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은 어디냐는 거야. 10보다는 큰 값들 11, 12, 13, 14, 15 중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F1이 막무가내로 15로 가버리면 얘는 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15보다 큰 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얘도 하나 더 있죠. 얘는 뭐냐를 보면 예를 들어서 F3을 하나만 결정해봐. 정산아. 이 6개 중에 10이라고 치자. 그럼 F3이 이렇게 쓱 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나는 사실 F2의 정체를 알고 싶은 거니까 요렇게 이렇게 좀 자리를 살짝 바꿀게. 그럼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성산이가 F3을 나는 10으로 보낼게요 라고 했어.
근데 10으로 보내면 사실 불가합니다. 왜냐면 얘에 의해서 F3이 10으로 가면 F1은 또 얘보다는 작으라는데 작은 게 일단 없게 되고 F2도 마찬가지야. 이게 10이면 10 빼기 2하면 8이죠. 그렇다면 얘는 쏠 조건이 8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8보다 작은 게 없죠. 그러면 못 쏴요. 그러니까 10 말고 좀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골라봐. 13이요. 13이라고 치면 자 봐봐. F3이 13이라고 치면 자 F1은 F1대로 누구누구들 중에서 가능해. 10, 11, 12 중에서 갈 수 있게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F1은 F2대로 13에서 2를 빼면 11이니까 11보다 작거나 같은 10 또는 11 둘 중에 하나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참고로 F1과 F2는 겹칠 수 있다 없다? 어때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 왜냐면 여기서 F1과 F2가 서로 뭐 같지 않아야 돼 라든지 누가 누구보다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 좀 골치야. F3이 이쪽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 F3이 이쪽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똑같습니다. 기준을 잡아가시는데 자, 오늘 지워놓고 우리가 한 번에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준 잡아서 케이스를 나눠갈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자, 태린아 여기서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푸는 게 제일 좋겠어? 그 이 F1, F2, F3 중에 F3? 그렇죠. 왜냐면 F3이 결정이 돼야 뭘 너도 너대로 결정을 하고 너는 너대로 결정하지 F1 같은 걸 기준으로 해버리면 얘에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를 또 들고 와야 돼. 그럼 전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좀 헷갈려진다는 거야. 자, 기준을 잘 잡는다는 거죠. 기준을 그래서 나는 F3의 값으로 볼 거예요. 경우수 단원들을 잘한다라는 건 이런 걸 좀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풀어볼 건데요. 이제 케이스 나누기를 하겠죠. 케이스 나누기. 자, 그러면 어떻게 그냥 첫 번째. 자, 경우 F3이 몇일 수가 있어요, 일단. 다 이렇게 쓸게요. 사실 지금 다 가능은 했어. F3이 10인 경우, 11인 경우, 12, 13, 14, 15인 경우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사실상 얘가 얼로는 가면 안 된다 했지 아까? 10으로는 가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써줄게. 선생님 지금 다 써놓을게. 자, 얘가 10인 경우, 11인 경우, 12인 경우, 13인 경우, 14, 15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나머지들을 결정 지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F1부터 합시다. F1이 가능한 거는 몇 가지인가를 볼 거예요. 자, F2가 가능한 경우 수는 몇 가지죠? 다 시켜봐요. 없어. 그렇지. 이거는 빵개야. 빵가지. 왜냐면 얘가 이미 일로 가버렸는데, 아니 얘가 얘보다 작은 올로 가. 갈 길을 잃은 거야. 빵가지니까 사실상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원래는 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자, 눈치껏.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성산이. 한 가지 되죠. 왜냐면 이렇게 간 거니까, 뭐 얘는 유일하게 딱 여기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면 이제는 여기는 요령껏, 눈치껏이죠. 눈치껏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야. 맞죠? 근데 이제 그럼 남은 게 뭐예요? F2 마저 해야겠죠. F2.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상황. F3이 10이었다고 쳐봐. 이렇게 넘겼어. 그러면 F2는 8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거 있다 없다? 없잖아. 아니 8보다 작은 게 어딨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11이 됐어. 11 빼기 2하면 9인데 9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빵가지야. 요거는 근데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10이면 여기다 12 집어넣으면 12 빼기 2하면 10이죠.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중에 몇 개예요? 10 하나 있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답 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요 케이스는 0 곱하기 0가지. 가능한 상황이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여지없이 0가지. 나머지도 이렇게 다 곱하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2, 3, 6, 4, 3, 12, 5, 4, 20. 이렇게 경우의 수들이 잡혀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럼 이 경우들을 다 더하면 된다는 거죠.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사항들을 정확히 구해냈으면 그거에 맞는 그 최종적인 합은 이것 다 곱하면 안 되죠 또. 그럼 답이 뭡니까? 32, 34, 34, 40까지 정도 되나요? 40까지? 정답 5번이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5번 정도.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22번으로 넘어오는데 적어도 이건 21번 됐죠. 근데 이거 22번이 오히려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우는 이거 잘 됐니? 이거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좀 그 뭡니까? 얘도 좀 단골? 유명한 거? 그런 거거든요. 찍었어요. 찍었다고? 그럼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또 맞췄어? 그래서 잘 봐봐. 감으로 찍더라도 정확히 이제 내가 방법을 알고 가야 돼. 지금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보면은 취업과 공역이 일치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요 가 부분 있죠. 물론 그래. 이게 원래는 나가 없게 많이 돼요. 나라는 조건이 없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에 의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아. 자, 그럼 가가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이런 표현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fx는 f-x라든지 fx는 마이너스 f-x라든지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각각 뭐였죠? 그렇죠. 이건 우함수라고 했었던 부분. 그 이제 뭡니까? 그 y축 대칭. 그다음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 했었던 뭐 원점 대칭의 느낌인데 지금은 그림이 있는 사안 아니므로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값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면 돼요. 차근차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저 가라는 부분은 예요라고 한다면 현재 예인 상태가 맞겠죠. 왜냐면 이렇게 넘겨서 봤을 때 부호가 플러스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 x가 이렇게 있어. 마일, 0. 근데 지금은 x에서 x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마일, 0.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야. 이런 함수인 상태야. 자, 근데 봐봐. 만약에 가라는 조건만을 그 적용시켜봐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부터 뭘 할지에 대한 감이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선생님 보여줄게.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fx가 마이너스 f 빼기 x예요 인 셈이거든? 모르면 뭐 해봐야 되냐면 넣어보셔야 돼요. 집어 넣어봐야 돼요. 정말 성산이 넣어봐야 돼요. 자, 그럼 봐라. 뭘 넣어볼 수 있냐? 지금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5개 정도 넣어볼 수 있잖아. 정말 넣어서 확인을 해야 돼. 네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로 물론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x에다가 뭐 집어넣었냐면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참고로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쳐볼게요. 또 그러면 자, 성산이 f 마이너스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야. 너도 5가지고 5가지야. 아무 조건이 없으면. 자,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의 5제곱까지의 되게 많은 함수가 생길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조건에 의하여 각각에 대한 요소들이 이 조건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집어넣었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 써볼게. 자, 얘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부호 바뀌죠. 자, 0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도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5가지 상을 정확하게 다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얘랑 얘는 좀 같죠. 뭐 이거나 이거는 똑같은 조건인 거고 요거랑 요건 똑같은 조건이죠.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정말? 뭐 이거나 이거는 똑같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뺄게. 이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겹치니까 괜히 이렇게 좀 빼놓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 자, f 빼기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현재? f 빼기.
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이 상태로 f 빼기 원래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아까 말했잖아. 5가지라 했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겨. 네가 5개는 좋아. 너는 5가지인데 얘는 몇 가지일까? 이건 5가지가 아닙니다. 왜냐면 봐봐. 자, 성산함 f-에 아무데나 보내볼게요. 하나 골라봐.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갔다고 치자. f 빼기는 이게 마이너스 2래. 그러면 f2는 몇이 무조건 돼야 돼? 2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 말하는 건 너가 하나가 결정되면 너는 반드시 얘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 즉 얘가 결정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다. 서로가 뭔가 영향을 받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1대1 함수도 아무 조건 없을 때랑 다르죠. 하나가 이미 누군가를 골랐으면 걔는 걔 뺀 나머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얘는 그냥 얘 값에 따라가는 느낌. 대신 부호만 좀 반대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이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몇 가지예요? 5가지. 얘도 5가지죠. 여기 지금 얘가 가거나 얘가 간 거를 가면 안 돼. 이런 말은 없어. 얘는 5가지야. 대신에 누구는 얘는 몇 가지일까? 이거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자 f 빼기를 아무 데나 가봤어. 너는 이제 0으로 가봐. 만약에 그러면 0으로 갔으면 얘도 마이너스 f1이 0이 되려면 f1도 0이다. 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진 거야. 이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뭘까? 자, 정말 얘가 말하는 식은 뭐? 이거는 사실 F형 똑같죠? 아니, 그럼 이렇게 넘기면 2 곱하기 F형이잖아. 2 곱하기 F형이 0이면 그냥 F형이 몇인 거야? 0인 거죠, 0.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너는 그냥 한 가지야. 이 식에 의해서 너는 그냥 한 가지야. 자, 그러니까 현재사 항상 5가지, 한 가지, 5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다 곱하면 총 몇 가지인 게 맞아? 25가지 정도의 사항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지금은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맞춤형으로 풀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좀 달라져서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이렇게 fx 저 표현을 반대로 이렇게 부호만 살짝 바꿀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말하는 거는 뭐였어? 요 녀석.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 식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했냐면 자, 좀 지겹지만 또 한번 똑같이 써볼게요. f-는 그냥 f2예요. f-1은 자, 여기다 그대로 마이너스 f1이에요. f0은 0이에요. f0이에요. 이거는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사실상 똑같죠. 이렇게. 자,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얘나 얘는 똑같죠? 얘랑 얘는 똑같으니까 겹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굳이 헷갈리니까 지워놓고 생각을 하자는 거고. 자, 이거 몇 가지예요? 이 녀석 몇 가지예요? 이건 내가 최초로 얘부터 결정을 하는 거니까 내 맘이야. 이거 몇 가지 가능? 5가지 가능하겠죠. 근데 그럼 얘는 몇 가지라고 해야 돼요? 여지없이 한 가지죠. 만약에 f 빼기가 쟤처럼 빼기로 갔으면 야 나도 네가 좋아.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얘를 말고 얘를 먼저 했다고 치자. 만약에 이게 5가지다라고 하면 역시나 거꾸로 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죠. 한 놈이 결정됐습니다. 그럼 4개는 다 처리됐고 근데 이거 봐. F형은 가능한 건 몇 가지예요? 저식에서는 넘겼을 때 F형은 빵밖에 못 가서 한 가지라고 했잖아. 이 상황에서는 F형이 갈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몇 가지? 한 가지. 어? 한 가지야? 네. 그렇지. 5가지야. 정말 힘내봐. 5가지야. 왜냐면 얘랑 쟤는 다른 거야. 얘는 넘겨질 수 있었고, 그러니까 F0은 0이라고 해버리는 상황이 된 거고, 이거는 그냥 F0은 F0인 거야. 이건 당연한 식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그래서 어쩌라고 된 겁니다. F0 이거는 아무 조건이 사실상 안 붙은 거기 때문에 그냥 5가지인 거예요. 그럼 그냥 참일 쓰는 거죠. 참이라는 거. 마치 1은 자연수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조건으로 들어갔으면 이때는 5, 1, 5, 1, 5. 그래서 얘는 25가지 상인데 이건 125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 가라는 저 표현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한 것 같지만 미안한데 나에 의해서 요게 좀 여기서부터 많이 또 좀 달라져요. 자,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이 나조건을 보시면은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자, 여기 아까 있었던 요 상황 있죠? 요 상황. 이 상황부터 볼게요. 자, 만약 이런 조건, 자, 요런 조건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라고 했다면 이게 가능한 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이거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치역과 공역이 같으라고 했어. 그러면 자, 이거 쏘는 놈 몇 개입니까? 5개죠. 받는 놈도 5개죠.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이거는 1대1 대응이라는 게 돼야 돼. 즉 네가 일로 갔으면 너도 어쨌든 하나씩만 딱 짝짝짝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고 그냥 원래 있던 이 5개가 공역이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라는 이 말 있죠? 이거는 1대1 그냥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말라 이거예요. 겹치지 말라. 근데 얘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F 빼기는 F랑 같대. 겹치지 말랬는데 그냥 대놓고 겹쳐버리고 얘도 겹쳤죠. 겹치지 않는 사항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제하에 이 나조건이 같이 들어간 문제였다면 답은 없답니다. 이런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잘 봐봐. 자, 여기서 F-E가 일단 마찬가지예요. 어이구. 자,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최초에 5가지가 맞죠. 그럼 얘는 아무데나 이렇게 많이 갔다고 치자. 근데 얘는 F2는 얘의 부호만 반대니까 일로 강제적으로 갈 수 있죠. 겹치지 않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갈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냐? 얘는 원래는 5가지를 했잖아? 근데 아까 쌤이 뭐라 그랬죠? 나 조건에 의해서 얘는 선택권이 좀 줄었어. 몇 개로 줄었죠? 3개로 줄은 거죠. 3개로 줄은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얘는 또 1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F0은 그럼 남은 거 F0 어차피 0이라서 이렇게 갈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선택하는 경우 수는 잘 들어야 돼요. 5가지. 그 다음에 얘는 그거에 맞춰서 1가지. 자,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다시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1가지. F0은 1가지.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자, 이러면 또 틀립니다. 이러면 틀려요. 자연스럽게 틀린 거야. 왜냐면 잘 봐봐. F 빼기가 5개 중에서 가능하다 했는데 5개가 실제로 다 되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얘가 0으로 갔다고 쳐봐. 이게 0으로 가버리면 이것도 0으로 가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러면 또 1대1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거냐면 이게 처음부터 5가지가 아닌 상황인 거죠. 나를 동시에 보려면. 너 누구는 가면 안 돼? 0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애시당초부터 얘는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었어. 얘는 어차피 이런 저는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것부터 하는 것보다는 F0을 0으로 먼저 쏘고 시작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면 이제는 F-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은 몇 개가 맞아? 4가지가 맞는 거죠. 4가지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딘가 하나를 이렇게 갔어. 근데 얘가 1로 갔다고 치자. 그럼 F2는 어디로 가는 게 맞아? 얘의 부호만 반대가 되는 1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4가지에 1가지. 그러면 이제 얘는 선택권이 굉장히 좀 줄어든 셈인 거죠. 얘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럼 근데 얘는 어차피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얘는 2가지에 1가지. 그리고 말했지만 사실상 얘가 제일 먼저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거죠. 여기 이제 F0자를. 이건 무조건 강제로 1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F0은 0이다라는 1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 2, 8, 8가지밖에 안 된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근데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직접 써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가에 대한 이 2개의 구분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다만 지금은 나라는 조건이 품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좀 확 줄어드는 감이 있죠. 원래 얘가 하고자 했던 그 뜻이 제에 의해서 많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자, 정아, 나 일어났어. 볼륨 일어났어. 그다음에 좀 깨끗이 도와줄게.
이거 지금 괜찮은데 잠이 쏟아지는 거. 자, 그러니까 성산이 23번 있죠. 네. 23번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 왜냐면 아까 선생님 말했는 이 방식을 얘기했죠. x가 1, 2, 3, 4, 5예요 라고 했으면 x에서 x로 샀으니까 1, 2, 3, 4에서 1, 2, 3, 4, 5로 가요 라고 잡아놨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 뭘 해봐야 보인다고요? 숫자를 넣어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 F1은 4보다 크거나 같다죠. 아니 그러니까 F1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4 아니면 5죠. 두 가지죠. 2를 집어넣었어? 그럼 2 플러스 F2는 5보다, 즉 F2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 4, 5 세 가지죠. 그럼 맨 마지막에 5를 넣었다 쳐봐. 그럼 5를 집어넣으면 5 플러스 F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즉 F5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0이 애초에 없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러니까 5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F1이 아까 몇 개 가능했어요? 2가지 가능했죠. 그러면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5가지. 마지막은 뭐 0이 없으니까. 그걸 다 곱한 경우의 수가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여기에 1대1하면서 이런 말이 없으므로 겹치거나 그런 상황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24번. 계속 그렇게 될 거야. 여기서 이 함수라는 것들 1대1 대응. 벌써 일단 요거는 1대1 대응이고 이렇게 겹치면서 써지는 건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A의 원소 중에서 적어도 2개는 자기 자신한테 대응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요것도 적어도 들어가고 2개 들어갔으니까 좀 헷갈릴만 한데 적어도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면 직접 풀 거면은 적어도 2개라 했습니다. 2개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상황, 3개가 자기 자신한테, 4개가 5개가 이렇게 나눠서 직접 가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적으로 적어도 2개는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자기한테 대응됐거나 아니면 아예 대응이 자기 자신한테 되는 게 없는 상황들을 세서 빼버려도 되긴 돼.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1대1이다라는 그 가와 나를 동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접 푸는 거. 그래서 쉬운 상은 아니다라는 거. 쉬운 상은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한번 보여줄까? 집에서 한번 해보고 올래요? 한번 해볼래요? 좀 만만치 않을 건데 고민을 좀 잘 해봐봐. 해보고 천천히 풀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좀 보여주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일단 그렇고 자 넘어와서 이제 아까 정우 질문은 28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8번. 자 이거 지우고. 저번에 그 약수의 총합,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약수의 곱도 얘기했었죠. 약수의 곱. 그 약수가 총 그 짝수에 있는 사항과 홀수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12 같은 거. 10이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 6개예요. 6개.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 역수의 개수의 총합은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총 곱은 뭡니까? 곱은 지금 사실 저 숫자 그 자체로서 12에 2분의 6제곱, 즉 12의 세제곱이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얘기는 했었죠. 있어요. 다음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던 부분들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배수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배수에 대한 부분. 근데 배수라는 거는 몇 가지들은 좀 외워놔야 된다는 거. 몇 가지들. 정훈아, 빨리 일어나. 여기 좀 잠깐 서서. 이 스탠드 줄까? 필요하면 줘.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네요. 자, 그래서 배수에 대한 거는 시원해. 자, 2의 배수라고 하면 뭡니까? 짝수죠, 짝수. 자, 2의 배수일 조건 뭐예요? 아, 이거 모르면 저 초등부 저학년으로 내려가죠. 2의 배수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되는 거죠. 자, 3의 배수일 조건 뭐였죠? 3의 배수. 기억해요? 그쵸. 각 자리의 숫자의 합들이 뭐면 돼요? 3의 배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123 같은 거. 1, 2, 3 더하면은 6이니까 그건 3의 배수가 맞으면 그러면 그거는 3의 배수가 맞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까지 알면 제일 좋죠. 왜 각자리수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될까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뭐 지금은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각 배수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답을 내볼 거예요. 4의 배수를 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두 자릿수가 4의 배수.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4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00이 되거나 12억 8,669만 5,300 마지막만 조심하면 돼. 24 뭐 이런 거. 앞에가 뭐가 됐던 4의 배수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5의 배수는 별거 없죠. 1의 자리가 0 또는 5면 되고요. 6의 배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의 배수는 뭐 그렇게 딱 표 이런 건 없어요. 6의 배수는 짝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인 걸 세야 돼요. 2의 배수는 체크하기가 쉽기 때문에 3의 배수인 거 먼저 들고 온 다음에 그 중에서 짝수인 거 1의 자릿수가 짝수인 것만 그냥 골라오면 되는 느낌이고 7의 배수 이런 것도 있나요? 7의 배수 판정법이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7의 배수 판정법 사실 다 있긴 있어 보면은 우리가 잘 안 다루죠. 8의 배수 판정법 뭐죠? 9의 배수 판정법 9의 배수 판정은 알죠? 9의 배수는 그 3이랑 똑같거든요. 3의 배수 각자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9야. 아니 9의 배수야. 뭔 소리야? 9의 배수면 9의 배수야. 근데 10의 배수는 별거 없고 11의 배수 판정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까지는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 그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배수 판정법 이렇게만 쳐봐도요 쫙 나와요. 내가 조금 더 그 관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만 좀 잘 들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8번 문제 같은 걸 보면요. 그 자연수 720의 양의 약수 중에서 6의 배수의 개수를 뭐 10의 배수의 총합을 이런 표현들을 했거든요. 자 정우가 요걸 질문해 일단 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보여줄게. 얘는 대단한 뭐가 필요한 게 아니야. 보세요. 720의 양의 약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 얘는 어떤 방식을 쓰라는 거냐면 일단 720을 뭐 해줘야 돼요?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일에서 3, 4분의 32, 4, 46, 4, 5, 20, 3일은 3, 3, 5, 15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2가 총 4번 있어요. 3이 2번 있어요. 5가 1번 있어요. 자, 요 정도의 상황이 됐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도 뭐래? 4의 배수, 6의 배수의 배수였잖아. 그럼 잘 봐봐. 정우씨,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요. 우리는 여기서 약수라는 것은, 잠깐만. 6의 배수라고는 했는데, 여기 약수 중 6의 배수라는 것은 애초에 일단 약수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질문할게. 자, 좀 나눔을 하세. 기부천사를 해야 되는데요. 2 몇 개 줄 거야? 2 몇 개 갖고 올래? 3 몇 개 갖고 올래? 5 몇 개 갖고 올래?에 따라서 그 골라온 만큼이 하나의 약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약수가 여러 개 있겠죠. 현재 상황상 이걸 1씩 더해서 보면은 5 곱하기 3 곱하기 2개 정도의 그러니까 30개 정도 약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반드시 뭐여야 돼요? 6의 배수인 놈들만 골라오려면 내 선택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 중에서는 2는 한 번은 무조건 들고 와야 되고 3도 한 번은 무조건 강제로 줘야지.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뭔가 주던지 말던지 해야지 일단 6의 배수야 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이해가요? 요런 원리로서 요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 한 개와 3 한 개는 강제로 일단 주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머지에서 2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죠? 남은 3개 중에서 주는 거니까 4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거고. 자 3에서는 선택권이 몇 가지죠? 이미 하나는 줬잖아요. 이미 하나는 줬어요. 이건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건 강제로 줬으니까 뭐라 해야 돼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 남은 상태에서 주던 말던 그러니까 2가지 가능한 상태로 가야 되죠. 5라는 거는 뭐 여기 없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가지로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보면은 총 몇 가지인 거야? 4, 2, 8, 2, 16, 16가지. 16가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6이죠. 그 다음에 양의 합 중에서 10의 배수라고 했잖아요. 10의 배수.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의 배수죠. 6의 배수. 그래서 이거를 필수로 들고 왔고 10의 배수라 했어요. 10의 배수. 10의 배수라는 건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10이 되려면 이 하나와 5 하나는 네가 주기 싫던 뭐하든 무조건 강제로 일단 갖고 와 보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뭘 더 주냐 마냐는 이제 여기서 선택의 문제인데 2는 몇 개? 선택권이. 이미 하나는 또 줬기 때문에 세 개만 남았으니까 네 가지가 되겠죠. 3개 주기, 2개 주기, 1개 주기, 빵 개 주기. 그 다음에 이제 3은 선택권이. 이거는 뭐 여기서 미리 배운 게 없으니까 세 가지 다 가능하고요. 5는 선택권이 몇 가지죠? 이건 한 가지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미 하나를 줬으니까 선택권이 한 가지죠. 안 주는 거 한 가지인 거죠. 안 주는 거. 한 가지가 맞는. 한 가지라는 건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네들을 곱해줘서 몇 가지가 12가지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호 요 상황 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어떤 그냥 뭐 배수 판정법으로서 간다기보다는 약수에 있어서 그 반드시 뭐의 배수 이러면 그 숫자 곱하기 몇이 되잖아. 그 정도의 원리를 갖고 간 겁니다. 아시겠죠? 어때요? 정호 상황 좀 이해 갔어요? 좋았어. 쌤, 그 B는 11에서의 총합인데요. 어? 10의 배수의 총 합이었네?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2, 3, 5라는 걸 가지고 끌어오는 거잖아. 이거 좀 헷갈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이 12가지라는 게 어떻게 12가지인지 알아? 봐봐. 2, 5는 강제로 있고, 자, 12개를 내가 여기다 써볼게. 다 쓰진 않을 건데, 자, 첫 번째 거. 2 안 갖고 와, 3 안 갖고 와, 5 안 갖고 와. 자, 2, 5는 반드시 들어간 상태에서 2 하나 갖고 와, 3 안 갖고 와, 5 안 갖고 와. 자, 이런 식으로 다 쓴 거야. 그럼 몇 개가 될 거야? 12개가 가능하겠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2의 선택권, 3의 선택권, 5의 선택권으로서 이제 내려온 거니까. 자, 그럼 사실상 우리는 이거 다 묶어서 본다면, 다 더하기로 묶은다면, 얘는 지금 어차피 10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얘네들 12개만 다 더하면 되거든요. 이 12개를 더한다는 건 뭐냐면, 저거죠.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쓰면 이해 갈까? 요거 이해가요? 우리가 그 약수의 총합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도 약수의 개수 말고 총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이라서 우리가 총 개수는 6개라고 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현재 우리는 10은 강제니까 일단 따로 별도로 빼놓고 우리의 선택사항으로서 가능한 2, 3, 5에 대하여 무슨 조합들이 가능하냐? 2를 안 빼, 하나, 2개 줘, 3개 줘까지 가능했던 거. 3은 안 줘, 하나 줘, 2개 줘. 5는 안 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곱해지. 봐봐, 얘가 이렇게 곱해져서 그래서 이거 사실상 이거 1이죠. 이거 1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써서 더하지 말고 이렇게 좀 등비수열 합처럼 써주면은 좋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얘는 값이 뭐예요? 8, 9, 10에다가 15. 얘는 13. 아니 곱하기죠. 그럼 15 곱하기 13하면 뭐냐? 자 이렇게 되니까 180에다 19하면 1800이다. 꽤 크네요.
꽤 크네요. 그래서 B라는 거 지금 이 문제에서의 B는 1800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A는 아까 우리가 16이라고 했나요? 왜 답이 없지? 뭐 좀 잘못했나? 너희들도 이제 왔냐요? 잠깐만요. 28번이죠. 뭐가 삑사리가 났지? 뭐가 삑사리 났죠? 계산을 잘못했나? 9, 10, 14 이거 맞고 8, 9, 10에다가 15 맞는데? 15, 13 곱하면 뭐야 이거 왜 15에다 3을 곱했네요? 아닌데? 왜냐면 15에다 13인데 10은 1500 될 거고 근데 결국은 5 곱하기 3이니까 D가 지워 그냥 다시 이렇게 빨리 풀어다 망했죠? 3에 15, 4 뭐야 이게 아까 뭔 계산이 나온 거지? 여기다 10 하니까 이게 맞죠? 완전 이상한 느낌 정신 못 차렸어 자 B가 1950이고 거기다가 A의 값은 얘였죠 요거 몇 개였네요 요거랑 이렇게 합체해 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의 값은 28번 1966 정답 4번이다 됐나요? 자 일단 이렇게 했고요 위에 좀 잘리네 됐죠 여기까지 좋아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그 조금 제일 어려운 거 사실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여기 수능 기출 유형 형태하고 도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6번 같은 게 좀 많이 어려울 거고요 도전 문제는 38번은 사실 여러분들이 의외로 좀 쉬울 수 있는데 뭐 그래요 38번은 그렇고 37번은 생각보다 쉬워 이거 말 되게 많잖아요 잘 읽어봐 말 더럽게 맞는 놈들은 센 척하는 거거든요 의외로 좀 매갈이 없을 수 있어 36번은 좀 확실히 어렵다 어려울 거다 나머지도 뭐 위치상 좀 어렵긴 하겠죠 수능 기출문제들이니까 자 이제 그렇고요 일단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는 숙제로 요거 이제 수능 기출 이용하고 도전 문제 정도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래요 오늘 좀 시간이 남았는데 2분 남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꺼지나? 아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서 끈 거 아니었어?